여기 한국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유럽에서 온 여성이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눈물만 흘리는 그녀를 보고 남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요.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어오길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화장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녀는 곧 기절할 듯 크게 놀라고 마는데요.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녀는 깜짝 놀란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이렌느 슈타인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바로 남자친구와의 1주년 여행 때문이었는데요. 10대 후반부터 모델로 생활했지만 여전히 무명 생활을 전전했던 저에게 중국인 남자친구는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여행을 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의 설득에 함께 떠나 서울에 도착한 저는 따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고 한국이 옛날과는 달리 무척 선진국이 되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언제까지나 간접적인 경험이었을 뿐이라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 서울의 모습은 무척 세련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스위스의 대중교통은 무척 잘 되어 있어 국민으로서 크게 자부심 가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보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이 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스위스의 대중교통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 또한 지하철을 타보니 많이 늦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에 있는 화면이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 기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 시간 계산하기도 편하고요. 예전에 옆나라 일본에 여행 갔을 때는 무슨 지하철이 20분씩이나 늦어 불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출근 시간대에 나왔다고 해도 기준이 스위스에 맞춰져 있던 저는 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저희가 아침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착 시간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이 스크린 도어였는데 한국의 웬만한 역에는 대부분 이 스크린 도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스위스는 지하철이 많지 않고 육상으로 트램이라는 노면 전차로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열차가 도착할 때 말고는 이 스크린 도어가 닫혀 있으니 사람이 떨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에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충전기를 깜빡한 저조차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전에 가보았던 어떤 나라들보다 와이파이 속도가 빨랐습니다. 스위스는 단순히 통계 순위로만 보면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만 실생활에서 휴대폰 와이파이를 쓰는 기준으로 느끼기엔 호텔이나 대중교통이나 한국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이용해 보았는데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온열 의자라는 게 있어서 앉으면 뜨끈뜨끈했습니다. 의자에 센서가 있어 온도에 따라 알아서 켜졌다 꺼졌다고 한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적으로 발달한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옥마을이나 경복궁처럼 전통적인 문화를 잘 간직한 곳도 있었습니다. 낮은 층수로만 이루어진 한옥의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외관, 고풍스러우면서도 소박한 분위기는 취리히의 전통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죠. 이렇게 기분 좋게 관광하고 남친의 말을 듣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밝은 감정은 밑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침에 샤워하는 사이 낯선 여자에게 전화가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전화를 받자 굉장히 언짢은 목소리로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저는 여자친구예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알겠다면서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며 끊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저는 그날 저녁 남친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켜고 남친의 SNS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보통 화장실에서 머리도 말리고 옷도 입고 왁스까지 다 하고 나오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남자친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목록을 보는데 유독 한 여자가 게시물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더군요. 순간 여자의 촉으로 저는 이 여자가 왠지 남자친구와 보통 사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SNS를 보는데 동영상을 보니 아까 통화 목소리랑 똑같더군요. 그렇게 점점 의심이 커져가는 순간 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야한 파티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에 남자친구가 웃는 이모티콘을 단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답글에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놀자라고 달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국에 오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분명 동생네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남친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이게 뭐냐면서 싸웠습니다. 남자친구는 동생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파티에 들른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그저 친구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땐 전혀 그런 말이 없었지 않았냐면서 남자친구에게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의처증 있는 여자로 몰아갔고 화가 난 저는 호텔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 기분은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남자친구와 싸워서가 아니라 그의 반응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엔 차분한 스타일이었지만 거짓말에 걸렸을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더 화를 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여자 문제로 저한테 걸린 적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하염없이 터벅터벅 걷던 저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저는 화장실 입장료로 쓸 돈이 있나 보려고 지갑을 꺼냈지만 제 주머니 어디에도 지갑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열받아서 호텔에 그대로 나와버렸지. 저는 다급히 큰 마트가 없는지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쿱이라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곳에는 쓸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이 있거든요. 한국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둘러봤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죄다 음식점이나 카페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보았지만 마트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정도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이면 분명 유료 화장실일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걸었다간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어이가 없고 슬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랑은 여자 문제 때문에 싸웠고 저는 돈도 없어서 화장실도 못 들어가 이러다가 밖에서 소변을 보게 생겼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한국에 온 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게 나았다는 후회의 감정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위기에 놓였을 무렵 어떤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계속 울고 계셔서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될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남자였지만 이상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인상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똑같이 영어로 화답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연방제 공화국이다 보니 국민의 대부분이 2개 국어 이상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처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의사소통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는데요. 마치 못 들을 걸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왜 돈이 필요하죠?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한국 남자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며 남자의 얼굴과 화장실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무료라고요?
저는 남자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한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의 말대로 화장실은 정말 무료였고 돈을 내지 않고도 화장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지만 그 이유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유료로 관리된다는 점 때문에 싼 것이었습니다. 무료 화장실도 대형마트 화장실이 아니면 더러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료 화장실도 깨끗했으며 다른 편의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는데요. 시원하게 소변을 본 뒤 화장실 중 유독 큰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신기해서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 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궁금해서 이미지를 찍어 구글에 검색해 보니 장애인 화장실이더군요. 무료 화장실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다니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기저귀 교환대나 손을 씻고 나서 말리는 핸드드라이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친이랑 싸운 것도 잊고 화장실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화장실이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SNS에 신기한 한국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찍어서 올리니 사람들이 한국 화장실은 원래 저렇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심지어 한국은 가게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하면 가게 화장실 비밀번호도 기꺼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스위스는 가게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음식이나 음료를 구매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가게마저도 돈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화장실을 어디에서나 무료로 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덕분에 한국 여행을 하면서 스위스에서와 다르게 화장실을 마음껏 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여행은 저 혼자 다녔습니다. 화장실에서 급한 일을 해결한 뒤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 피운 걸 용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제가 예전에 한 번 기회를 줬었는데 두 번도 그랬다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서로 따로 여행을 다녔고 현재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남자는 저랑 헤어진 뒤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인스타그램 속 여자와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 아니니까요. 올가을 저의 새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다시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엔 한국의 경주를 가볼 건데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 화장실이 유료인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던 스위스 여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